강아지들과 함께하는 전주성 교수의 개랑 경제학입니다. 오늘은 다니하고 냉이하고 제 사무실로 출장 왔어요. 처음 보는 환경이라서 이제 조금 당황해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인사만 하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야? 다니야? 자, 이제 냉이가 올라왔습니다. 뭐 이 친구는 훨씬 조신해서 공부하는 거 좋아하기 때문에 강의 끝날 때까지 앉아 있을 수도 있어요. 어, 여러분들 다들 결정장애 심하시죠? 저도 그렇습니다. 제 가족, 저하고 함께 일하는 친구들은 이 밥 먹을 때 되면은 메뉴 고르는 게 참 괴로워요. 이럴 때 누가 찜닭하고 얘기해주면 묻지도 따지도 않고 우르르 그쪽으로 몰려가거든요. 이 경제학자들은 대표적인 집단 결정 장애자들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으면은 딱 부러지는 해답을 내놓기보다는 다양한 측면을 살펴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한번 해볼까? 한편으로는 이렇고 다른 한편으로는 저렇다라는 표현을 자주 씁니다. 영어로 얘기하면은 우리 이제 이게 냉이가 필연해야 되는데 one hand, on one hand, on the other hand. on one hand 어떻고 on the other hand 저떻고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많이 하죠. 그래서 루즈벨트 대통령은 좀 갑갑하니까 난 차라리 원암드 이코노미스트 그냥 팔이 하나만 있는 경제학자를 데려다 달라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주변을 보면은 아주 예외적으로 자기 의사를 확실하게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죠. 예전에 아주 구수한 입담으로 인기를 끌었던 야구 해설자가 한 분 계셨는데 이분은 해설을 떠나서 투수가 무슨 공을 던질지를 미리 예측하는 것으로 유명했어요. 이번에 저 투수는 오른쪽 높은 쪽으로 직구를 던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공의 위치라는 것이 왼쪽 오른쪽 가운데 그 다음에 상중하 9군데 위치가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직구, 커브, 커터, 슬라이더하고 볼의 배합도 다양하기 때문에 사실 정확하게 어떤 공을 던질 것이라고 예측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근데 어쩌다 이제 예언한 대로 이분이 예언한 대로 공이 제대로 들어오면은 이 쪽집게 스타가 되는 거고 사람들은 이제 이 점이 뇌리에 각인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을 할까? 공이 이제 직구로 안 오고 커브로 조금 돌아 들어오면은 공이 들어오다가 조금 휘었군요. 뭐 대충 그럴듯하죠. 공이 조금 밑으로 내려오면은 공이 오다가 힘이 좀 빠졌네요. 그 다음에 가운데로 들어오면은 공이 들어오다가 안으로 좀 쏠렸네요.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적당히 받아 넘기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정말 자기가 예측한 거하고 정반대쪽으로 이제 뭐 왼쪽 아래로 공이 들어온다 하면 어떻게 얘기하면 되냐면 아주 마지막 순간에 저 투수가 마음을 바꿨네요.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이분은 절대 틀리는 법이 없어요. 그러다가 이제 가끔 맞추면은 이제 쪽집게 선생의 명성을 굳히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말도 안 되는 얘기 같지만은 현실에서는 이제 이런 분들이 관심을 받기가 쉬워요. 왜냐? 사람들은 애매한 입장보다는 확실한 얘기를 하는 사람을 좋아하기 때문이죠. 요즘같이 경제가 불안하면 어김없이 이제 나타나는 것이 닥터 둠이라고 불리는 비관론자들입니다. 이들은 이제 합리적인 전문가들보다는 훨씬 더 강한 확신으로 비관적인 상황을 얘기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조만간 엄청난 경제 위기가 도래할 것이다. 주식시장이 형편없이 폭락한다. 이런 식이죠. 만일 이 예언이 맞으면 이들은 쪽집게 예언가가 되는 것이죠. 반대로 이제 경제가 잘 버티고 주식이 생각보다 그렇게 폭락하지 않으면은 사람들은 이 사람들의 과거 예언에 별 관심이 없어요. 원래 점쟁이들은 좀 힘들 때 주목을 받는 법이거든요. 세계 경제가 위기 조짐을 보일 때마다 어김없이 나타나는 이제 R 교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 사실 보면은 맞춘 경우보다 틀린 경우가 허다하게 많습니다. 뭐 최근에도 이 친구 다시 나타나 가지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위기론을 퍼뜨리고 다니는데 장사하기 바쁜 거죠. 그 외에 주식시장에 가도 닥터 둠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더러 있는데 저는 이 사람들이 틀렸을 때 사과했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냥 적당히 눈치 보다가 이제 확률이 어느 정도 올라가면은 딱 찍고 그것이 맞으면은 I told you 식으로 이제 얘기하고 틀리면 아니면 말고 하고 적당히 이제 얼버무리는 식으로 이제 가죠. 저는 강의에서 가끔 예언은 맞고 예측은 틀리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사실 경제 예측이나 날씨 예보는 100% 정확하기가 어려워요. 확률의 게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예언의 경우는 맞거나 틀리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자세히 보면은 예언은 되게 맞는 걸 해요, 사람들이.
저도 가끔 학생들한테 예언을 합니다. 앞으로 3년 안에 우리나라에 큰 산불이 올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 학생들이 와 하고 웃어요. 근데 정작 이제 제가 한 말을 녹음을 했다가 산불이 나면은 그때 틀어주면은 이게 그럴싸하거든요. 그 경제 위기를 예측했다고 말하는 선무당들도 되게 이런 식입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때를 보면은 이미 뭐 로버트 슐러 같은 정통학자들은 위기 발생 여러 해 전부터 당시의 펀더멘탈을 기준으로 할 때 높은 이제 주식, 부동산 그 가치 같은 것들이 이 지탱 가능하지 않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렇다고 이 사람들이 정확하게 어떤 시점에 그런 거품이 이제 꺼질 것인가 이것을 예측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정책 변수, 상황 변수 같은 것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그렇게 완벽한 시점을 예측한다는 것 자체가 사기극일 가능성이 크거든요. 근데 정작 위기감이 고조되던 2007년 한 초반쯤 되면은 닥터둠들이 여기저기서 두더지처럼 고개를 들고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정작 2008년에 위기가 절정에 달하니까 자기들이 맞다고 설쳐대면서 이제 막 언론 플레이를 하기 시작하죠. 뭔가 뉴스를 이제 찾아야 하는 언론에게는 이제 밋밋한 이제 학자들보다는 이런 예언자들이 더 상품 가치가 있는 법이죠. 저도 언젠가부터 이제 예측보다는 예언의 호기심을 갖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실 지난 대선 2, 3년 전쯤 해서 제가 이재명, 윤석열 두 분이 대선에서 맞붙을 거라고 예언을 해서 맞췄습니다. 이건 정말 실화입니다. 밖에 나돌아다니지도 않고 그 방구석에서 내공부나 하는 사람이 이제 이런 걸 맞추니까 영화한 예언을 하니까 제 지인들이 상당히 그 감탄했습니다. 근데 원래 신기라는 게 그렇습니다. 이게 실체보다는 사람들이 그렇게 믿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내 주변 사람들은 나만큼이나 귀가 얇아서 이 조그만 기술 들어가면은 금방 넘어가요. 자, 그렇다면 요즘 경제 문제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외환위기 같은 큰 위기가 다시 올까요? 오면 언제쯤? 근데 정치 문제는 제 본업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대충 예언했다가 뭐 맞건 틀리건 상관없지만, 경제 문제는 제가 이렇게 닥터둠 또는 쪽집게 흉내내기가 좀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경제는 해외 시장에 많이 의존하기 때문에 사실 세계 경제가 침체하게 되면은 우리 경제가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는 것을 예측하기는 사실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정말 얼마나 큰 위기가 또 정확하게 어느 시점에 올 것이라는 것을 말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한 얘기죠. 이럴 때 언제 위기가 오느냐, 뭐 주식시장이 몇 퍼센트 폭락하느냐, 이런 식의 얘기, 이런 사기성이 농후한 점쟁이들 말에 혼 뺏기지 말고 위기는 언제나 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미리미리 대비하는 것이 가게나 기업, 정부의 바른 자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점쟁이한테 가면은 100번 가면은 99번은, 99번은 안 좋은 얘기를 합니다. 뭐 앞으로 사업이 잘 될 겁니다. 대박 날 겁니다. 이렇게 좋은 얘기를 하면은 그 손님은 기분 좋을지 모르지만은 복채 몇만 원 내고 다시는 안 올 거 아닙니까? 좀 안 좋은 얘기를 해야지 이제 이 사람이 돈을 좀 들여서 이제 굿도 하고 할 텐데 뭐 다행히 이제 용한 무당을 만나서 액땜을 하게 되면은 좋겠지만은 그렇지 않은 경우에 찾아와 항의하면은 되게 하는 말이 이게 정성이 부족해서 그렇다고 좀 큰 판을 벌려야지 이제 신령님이 도와주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신령님도 우리처럼 돈 많이 좋아합니다. 요즘 세상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은 사실 누가 용하고 누가 선무당인지 헷갈릴 때가 참 많죠. 사실 한마디로 사기치기 좋은 시절입니다. 혹시 제가 점집에 자주 가냐고요? 저는 안 갑니다. 저는 제가 점을 봅니다. 저 손금도 잘 보고 이름도 잘 짓습니다. 학생들 얼굴만 봐도 딱 학점 평점이 딱 나옵니다. 학생들 유학 문제로 찾아오면은 딱 붙을 것 같은 학교 찍어지는 걸로도 제가 꽤 유명해요. 여러분들도 궁금하면은 찾아오세요. 복채는 500원. 냉이야? 우리 이 돈 복채 많이 모아가지고 맛있는 거 많이 사 먹자. 자, 오늘은 제 연구실에서 제 사무실에서 이제 우리 강냉이 그리고 곱다미하고 한번 찍어봤습니다. 나마스테.